중국은 대약진운동 당시 참새 2억 마리를 다 잡아 죽인 이후 뒤늦게 소련으로부터 참새 20만 마리를 수입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번 편에서 보셨겠지만 1959년 이후 대기근까지 터지면서 최대 4천만 명 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사망합니다. 이제 마오쩌둥은 중국의 군대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에서 사임하고 이제 류사오치와 그 유명한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이 말아먹은 중국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번 편에서 보셨다시피 소련의 스탈린처럼 될까봐 너무나 불안했던 마오쩌둥이 홍위병에게 명한 후 숨어있는 적들을 찾아내 처단하라. 부모 형제도 적이라면 처단하라. 문화 대혁명. 저번 편에서 마오쩌둥이 사이비 농촌진흥청 실험에 전 국민을 동원하면서 참새 오지게 잡으라는 삽소리까지 해서 중국이 개박살났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과거 소련의 스탈린이 죽고 난 이후 소련의 서기장이 된 후르시초프는 레닌 관짝 바로 옆에 있던 스탈린 관짝부터 치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오쩌둥은 과대망상에 걸렸어 후르시초프처럼 새로 급부상한 류사오치 덩샤오핑이 저 스탈린과 똑같이 자신을 후려칠 것 같아 넘나 불안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중국에는 저렇게 주석 자리가 사실상 3개가 있습니다. 대약진운동 이후 나라 개판 만들고 쩌둥이는 저 1번에 있는 국가주석과 3번에 있는 중국 군대를 총통솔하는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나 현재는 총석이라고 불리우는 저 2번 주석 자리는 지켜내게 됩니다. 저 2번 자리에는 그나마 계속 앉아 있었으니 목소리 하나는 계속해서 버럭버럭 낼 수 있었습니다. 번외로 현재 습금평이는 저 3개 주석 다 해먹고 있습니다. 이때 짜져있던 쩌둥이가 개수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저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스카이 애들 보십시오. 잘난 척하고 우리의 노동자 농민 인민들을 개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저 인간 쩌둥이는 저런 자본주의에 쩔어서 잘난 척하는 인간들로부터 우리 인민들을 지켜내고 저런 스카이 같은 자본주의자들의 학교가 아닌 노동자 농민이 더욱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하고 자본주의에 찌들은 애들만 혜택 보는 도시에만 있는 병원들, 저 인간 쩌둥이 농촌의 병원 보급을 확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트 노동자 농민 도시 농촌으로 사회를 반으로 뚝뚝 잘라 편가르기를 했어. 현재 자본주의에 찌드는 엘리트 반동들이 도시에 오지게 많이 있고 한편으로 노동자 농민 농촌에 속한 순수한 공산주의를 수호할 사람들은 소외되고 있다면서 그들과 지 마오쩌둥이는 한마음 한뜻이라면서 아주 전형적인 현재 2019년 전세계 정치인들도 써쳐먹고 있는 편가르기질을 시작합니다. 홍위병에게 명한 후 숨어있는 적들을 찾아내 처단하라. 부모 형제까지도 적이라면 처단하라. 감동 마오쩌둥, 주연 홍위병. 제목 문화대혁명. 그것이 바로 말로만 했던 국가태계 끝장판 문화대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과거 대약진운동 당시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간 이유가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었지만 자본주의로 변질된 반동들, 공산당 내부의 적들 때문에 죽어갔다면서 개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저 말도 안 되는 말이 실제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중국의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데, 당시 중국은 나라꼴도 개판이었지만 한편 공산당 내부의 간부들이 부패하면서 중국판 공무원 시험도 개판이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성공했다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당 간부가 되는 것, 개천에서 용이 날 필요도 없이 누구든 평등할 거라는 공산사회주의를 표방했던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나 일당 독재를 하면 할수록 공산당 간부는 대부분 학연지연 인맥으로만 헤쳐먹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중국 공산당의 현직 간부 인맥이 있을수록 농촌보다는 도시에 살수록 돈이 많을수록 공산당 간부가 되기 쉬워졌던 겁니다. 대약진운동 기간 내내 죽어간 수천만 명은 대부분 농촌과 지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농촌 지방의 젊은이들은 바로 옆에 가족과 이웃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고, 게다가 이 중국 내부에서 성공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까지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많은 젊은이들은 이딴 나라에서 못 살겠다며 홍콩으로 망명까지 가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수많은 홍위병들이 노동자 농민 부모를 둔 농촌 지역 출신의 어린
중고등 대학생들이었던 겁니다. 드디어 그 학생들은 1966년 8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저렇게 빨간 쪼가리를 들고 100만 명이나 모여듭니다. 그들은 과거 마오쩌둥이 말했던 단어, 붉은 공산사회주의를 옹이하고 보호하는 병사, 셀프로 홍위병이라고 불렀고 마오쩌둥도 홍위병이라고 불러줬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붉은 공산사회주의를 진정으로 지켜낼 수 있는 병사라고 자화자찬하던 그들은 그 공산사회주의를 보호하지 않고 개박살낸 주역으로 쩌둥이가 넘나 저격하고 싶어하던 급부상한 유사호치와 덩샤오핑에게 육두문자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훗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이 될 덩샤오핑은 당시에는 홍위병들에 의해 끌어내려져서 장시성의 공장노동자로 쫓겨납니다. 마오쩌둥에 의해 눈에 뵈는 거 없던 어린 홍위병들, 대약진 운동 기간 내내 수많은 가족들과 친구들이 죽어간 진짜 이유가 모두 자본주의자에 찌들은 저 반동분자 새끼들 때문이라던 쩌둥이의 개삽소리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과거 자본주의 티끌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고. 완벽하게 제거가 안 돼서 이 나라가 아직 개판인 거라고. 우리의 천국 순수한 지상낙원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가려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조져버려야 돼. 홍위병들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맺고 있던 영국과 인도와 같은 국가들의 대사관까지 박살을 내놨고 수많은 문화재들도 새로운 공산사회주의 세상의 방해 요소라며 때려부시기 시작합니다. 소림사의 여러 무술을 글로 적어뒀던 책들을 포함한 별의별 책들을 다 태워버렸어.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복원도 가라로 한 문화재가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네티즌들은 장제스가 섬으로 튈 때 문화재 오지게 가지고 튀었어. 다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홍위병들 눈에는 지들 눈에 멀쩡한 사람이 빨갱이로 보이면 빨갱이로 만드는 이 대한민국처럼, 지들 눈에 멀쩡한 사람이 매국노로 보이면 친일파로 만드는 이 대한민국처럼 공산주의자인데도 자본주의자로 보이면 그 공산주의자는 자본주의자라서 죄송하다고 어거지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홍위병들은 자기 부모가 마오쩌둥 때문에 대약진 운동 당시 친구가 죽었다고 불평 한마디만 하면 셀프로 자기 부모를 공산당에 보고했어. 그 아버지를 끌고 가서 패댔습니다. 저런 반동 부모를 둬서 죄송하다며 공산당에 사과까지 했었죠. 누군가가 지나가다 트집 잡고 너 혹시 자본주의에 물들기 시작한 것 아니냐고 의심만 해도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며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원비어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해달라며 카메라들 앞에서 했던 그 행동, 바로 그러한 자아 비판을 문화대혁명 당시 중국에서 하루에도 수백 명이 해야 했습니다. 헨리 키신저를 만났던 공산당 최상고위급 국무원 총리 저우얼라이도 저걸 했었다고 할 정도니 말 다 했습니다. 시진핑의 누나 시어핑은 이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에게 두들겨 맞다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탄생한 기독교 개신교는 기존에 부패했던 가톨릭과 달리 부정면죄부라고 불리우는 면벌부 같은 것을 모두 없애버렸고 성모 마리아의 상징성도 없애버렸다. 그러나 이것은 실수였다. 당시 인간 자신들이 매일같이 짓고 있던 죄,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던, 달리 말하면 합리화할 수단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종교개혁 이전의 인간들은 회개하면서 자기 위로질할 것들이 있었지만 종교개혁 이후에는 사라진 것이다. 자기 위로질을 하지 못하자 이제 죄를 씻겨냈다라는, 깨끗해졌다는 그 좋은 기분이 생기지 않고 이제는 사탄마귀에 대한 공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제 스스로 알아서 죄를 애초에 짓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갑작스러운 오지게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된 오롯이 홀로 남겨진 인간에게는 마녀 사냥이 그 이전보다 더욱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마오쩌둥의 선동질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겠지만 이미 중세에도 있던 역사의 반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상검증과 같은 마녀 사냥은 국가마다 상황마다 차이가 있을 뿐 효기심의 눈에는 이 대한민국도 남의 나라 욕할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은 정답을 내리기를 참 좋아합니다. 지가 잘못한 것도 남이 잘못했다고 정답 내리고 싶어하거나 죄 없는 사람을 잘못한 인간으로 만들어서 정답을 내리고 싶어하는 것 같은 것들 말이죠. 종교개혁 이후 수많은 유럽 사람들은
중세에 부패했던 가톨릭으로부터 탈피한 후 좋은 세상에 올 줄 알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좋았든 나빴든 사회를 당연하게 지탱해주던, 당연하게 의지해오던 그 가톨릭이 사라지자 오히려 불안감으로 인해 먼지거리를 할지 모를 정도로 변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역사의 반복 예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2019년. 이후 문화대혁명은 미국과 유럽 학계에서는 1966년부터 69년까지만 50만 명이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3만여 명만 사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후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이 사망합니다. 그렇게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야 막을 내린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마오쩌둥 관작 들어간 이후에 쩌둥이의 망테크 지름길을 그대로 따라하려던 정신 나간 사람이 있었으니 실수로 선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실수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는 잘못이 더욱 크다. 킬링필드라고 불리우는 캄보디아 대량 학살의 주인공 폴 포트였습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십시오.